네, 안녕하십니까.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리을자 심리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을을 여러분들이 한번 리을을 한번 써보세요. 그 써보면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을을 통해서 심리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히읗자를 좀 하고 나서 리을자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구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요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여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녹화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생방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쓰셨나요? 리을자 아무렇게나 한번 3번 정도 써보세요. 3번. 그 3번 정도를 가지고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였으면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1번이 어떤 유형이냐면 1번 유형은 우리가 명예형이라고 합니다. 명예형. 명예형이라고 해요. 이런 글씨, 여러분 글씨 중에 이 위에 게 좀 위에 이렇게 크게 쓰고 밑에 게 좀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신 여기가 좀 큽니다.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가 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작아요. 이게 좀 크고 여기 작아. 요게 이제 명예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예형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측형이라고 해요. 예측. 이분들은 예측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형인데 글씨를 어떻게 쓰냐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쓰시는 게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여기랑 이렇게 똑같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측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예측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측형. 자, 이건 설명은 제가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세 번째 우리가 명예형, 예측형, 그 다음에 밑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은 버락형이랍니다. 버락형이라고 박명수 씨 같은 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버락하고 분노 에너지가 있는 분들. 물론 개그맨 본인의 성격하고 다를 수는 있겠죠. 여기서 보면요, 이런 분들은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좀 더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분들의 특징이 여기보다 이 밑에 게 좀 크다. 그리고 이쪽이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특징이 버락형이다. 버락형까지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가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번째가 속전형이라고 할게요. 속전형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속전형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분들은 그냥 쓰실 때 이 갈지차처럼 쓰세요. 갈지차처럼. 이렇게 갈지자처럼 씁니다. 그냥 한 번에 쓰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특히 속도가 좀 빠릅니다.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에요. 이런 속도가 좀 빠른 분을 우리가 속전형 그래서 속전 줄여서는 속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첫 번째 리을을 좀 보면요. 첫 번째 리을은 이 위에 거를 좀 이렇게 크게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걸 가면서 이렇게 작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은 우리가 1번이라고 합시다. 요분은 1번.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어떠냐면 2번은 이 위에 게 같아요. 그리고 밑에 것도 같고 거기다가 위에 것도 요것도 같아요.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3번 이따가 설명은 다 드릴 테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선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요 밑에가 좀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내려서 씁니다. 이렇게. 요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밑에 게 좀 더 크다.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좀 비슷한데 요게 조금 이렇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좀 이렇게 넘겼다고 보시면 되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이게 이자 가을지자처럼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속도를. 자,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씩 해볼게요. 요 1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은 명예형이라고 할게요. 명예형입니다. 2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 2번은 예측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형. 3번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3번은 버럭이라고 그래요. 버럭형이 있습니다. 4번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나는 속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전형.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글씨 심리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예형으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명예형은 잘 보세요. 명예형은 이 위에 게 좀 크고 요 밑에 게 좀 작아요. 여기가 큽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작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명예형들의 특징은 가분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가분수. 특히 이런 분들은 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좀 크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보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에너지가 넘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냥 꿈만으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혹시 이상적이지 않을까?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상적인 것도 꿈을 꾼다는 것도 장점이죠. 근데 여기에 그 부분이 어디를 또 보시면 좋으냐면 여기 각진 게 있잖아요. 요게 각을 딱 지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둥글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요걸 쓰신 분이 약간 둥글다. 나는 1번 중에서도 요 각진 부분이 둥글다라고 하면 이런 분은 당연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무대뽀 성격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본인이 꿈도 꾸지만 내면의 에너지가 좀 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연예일을 한다든지 명예관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명예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예를 중요시하는 성격이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 자각타임이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현타를 좀 많이 느끼고 그 헛된 꿈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달는 순간들을 좀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각의 순간이 되게 중요하죠. 이분들은 되게 자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 덕질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식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식지 않도록 본인이 꾸준히 자기를 동기부여하시는 것이 명예형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글씨 쓰실 때 내가 명예형이신 분들은 내가 좀 이상적이고 내가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거를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데 직면을 할수록 내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측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측형이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 예측형들은 특히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공간 비율이 좀 안정을 갖습니다. 위아래에 균형이 잡혀서
보기도 좋고 모나지 않은 필체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균형형 필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음이나 받침이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글씨예요. 중간에 45도 사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좀 일치된다는 거죠. 이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로 약간 살짝 올라가는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측하면서도 긍정적일 때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통합적인 관점에 계신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계획된 시간을 좀 맞춰서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약속을 중요시하고 예의가 바른 성격이지만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측형들은 오히려 본인이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이런 것도 잘 하시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측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글씨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버럭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버럭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버럭하면 기억나는 사람, 박명수 씨가 있죠. 박명수 씨. 박명수 씨를 생각하시면 버럭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좀 이렇게 더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 생각이 없이 일을 좀 저질러서 수습이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반면에 전략적 사고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욕이 좀 강하고 실행력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또 뭐 개그맨 이런 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글씨 경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답을 못하거나 버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분노의 에너지가 있어요. 분노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피랍이 좀 높은 편입니다. 내재된 분노의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짜증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본인이 자기의 부분을 좀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짜증이 좀 줄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선 믿고 맡기는 성격이지만 신뢰하지 않을 만큼 되지 않을 때 분노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잘 해소하는 것이 이 버럭형의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갈지자 같이 썼죠. 이 리을을 한 번에 빠르게 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지자라고 해서 지자처럼 빠르게 쓰는 거죠. 빠르게. 속전속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속전속결 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신속성이 강점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격이 조급해서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못 알아들어 볼 수 있는 악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리을인지 뭔지 나중에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타인이 못 알아볼수록 악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박또박 쓰면서 기억력이 본인을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비상한 두뇌로 사용하다 보면 일처리가 상당히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유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냉철한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리을자의 글자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글씨를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명예형, 예측형, 그리고 버럭형, 그 다음에 속전형을 4가지 이야기 드렸고요. 본인은 어디에 속했는지 댓글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구독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과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